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페이지가 83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조금 많이 해가지고 102페이지 정도 되는데 10분 안쪽으로 제가 이제 저의 담당 파트인 세계적 흐름이자 국제법적 의무가 혼을 수용하라는 것이냐 해서 아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 흐름 아니다. 두 번째는 국제법적 의무 아니다. 세 번째는 인정한 국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84페이지에 전 세계 국가가 197개국으로 이제 봤을 때 혼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한 20% 정도, 38개국 정도, 이제 39개국이 뭐 될 거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항상 이제 부풀리려고 하니까 38개국으로 이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국가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서,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이제 반대하는 국가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많이 수용된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동유럽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폴란드하고 헝가리 헌법 얘기를 좀 해야 하려는데 84페이지에 헝가리 헌법 파트가 이제 아래쪽에 마지막 단락에 있어서요.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연합이라고 헌법에 규정을 해버리고, 원래 있었는데 또 2020년도에는 어머니가 여성이고 아버지는 남성이라고 이제 나중에 또 변경하는 것도 막아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헌법에다 명시를 해서 자녀의 입장을 이제 존중을 한 거죠. 폴란드도 비슷하게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모성, 부성, 가족, 그리고 남성, 여성의 연합인 결혼 해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유럽은 인권 규약이 있어서 그 인권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폴란드가 이제 이성혼 중심으로 이제 원래가 이제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인권규약 위반이냐, 유럽 인권규약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 85페이지 위에 네 번째 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어떤가 해서 이제 아시아도 사실 허용한 국가가 대만하고 뭐 네팔과 대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소송하는 쪽에서는 일본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하급 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이제 해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원에 이제 지금 상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잔뜩 했더라고요. 저희 허용하는 쪽에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러면서 하는데 아직 인정된 것이 아니고요. 85페이지 보면 인도 대법원에서 혼인 1번에 보면 혼인을 할 본질적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혼인에 대해서 인도의 혼인법이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아예 혼인도 안 되고 시민 결합도 안 된다고, 입양도 불허한다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판시를 했죠. 입법으로 하라.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법원은 현행법 해석하에서 시민 결합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입양도 안 된다. 동성 간에는 이제 법 질서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싱가포르에서도 개헌을 해가지고 86페이지에 혼인은 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다. 또 이제 뭐 중앙아시아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도 이제 강력하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86페이지에 보면 국제 조약 중에 동성 결혼을 수용하거나 수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1번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수용한 국제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조약 조문들을 제가 이제 좀 썼고요. 이건 뭐 다 읽을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유럽 인권재판소 제일 이제 동성 간의 이제 어떤 그런 결합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판결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던 인권재판소 중에 이제 제일 유럽 인권재판소가 이제 제일 이제 뭐 호의적이라고 할까? 뭐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떠냐? 87페이지
아래 맨 마지막 수차례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24 마지막 단락에 2014년도 유럽인권재판소가 해멀레인엔 하고 핀란드에서 인정을 안 했었는데 유럽인권협약의 회원국에게 동성혼을 도입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그러면 이제 하라고 하냐면은 거기서는 결합에 대해서 보호를 이제 남성 여성 간에 이제 동거할 때 그 보호를 하는 것 같은 보호는 좀 해주라라는 이제 취지의 판시가 몇 번 있었는데 동성혼은 우리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 알아서 이제 하라는 그래서 다 이제 주로 동성 간에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소송을 한 거죠. 다 기각했습니다. 8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동성혼을 불허했던 프랑스의 입장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유권규약위원회. 그래서 이제 원하는 쪽에서 즉 국제법적인 의무라고 얘기하고 싶은 쪽에서는 이렇게 더 이제 자세히 내려가는 거예요. 판결에서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위원회라고 해서 각 규약 즉 이제 그 조약을 뭐 규약이라고도 하고 협정이라고도 하고 협약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해석이 이제 좀 다르지만 원래는 treaty, convention 뭐 이렇게 이제 원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해석을 하는 원래 이제 판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판결 기구라는 게 따로 이제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하라고 권고하거나 지침 내려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역시 그 위원회에서도 역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뉴질랜드에 대해서 자유권 규약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제시한 건데 거기서도 인정을 안 했었다. 88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차별 금지 파트가 그런 동성결혼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물론 차별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들에서 차별금지 하지 말아라고 이제 계속 수차례 이제 그 권고들이 있었지만 그건 권고이고 그걸 거부할 권리도 각 국가에겐 존재하는 거죠. 이게 권고고 의견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게 89페이지에 보면 한국의 대법원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국가들에서 제가 어제 인용을 했는데 지금 한국의 그 대법원과 그다음 헌법재판소도 첫 번째 단락 끝에 보면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런 것을 위헌심사 척도로도 삼을 수 없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미 판시가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과 이제 한국에만 독특한 그런 것이냐가 아니라 이에 관련한 지금 각주 17번 아래 이제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제 써 있는 게 거기 보면은 이제 캐나다하고 아일랜드에서도 이미 이런 권고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시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권고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닌데 권고에서는 이제 차별금지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영상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국제법적인 의무에 대해서 뭐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막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일랜드나 뭐 캐나다도 그렇게 하고 한국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그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더니 그건 또 이제 기사에 또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아무튼 받은 나라도 있죠. 그걸 따른 나라도 있지만 안 따른 나라 있는데 안 따른 사람은 막 뭐라고 하고 따른 나라가 이제 정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가고 있어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지금 안 따르면 막 비판하고 따르면은 그건 맞는 거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90페이지에도 이제 인권위원회에 이제 결의 파트가 있는데 역시 결의도 3번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한 거 엄청나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거 아까 이것보다 이제 다시 아까 위원회에 관련된 이거는 이제 이사회고 위원회에 관련돼서 자연적 가족 대신에 변형된 가족, 다양한 가족 이거 얘기 아까 현숙경 교수님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셔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91페이지에 동성 결혼이 아까 2015년도 이제 수용됐다고 해서 제가 그거 조금 92페이지에 약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외에 그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5대4로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이제 했었는데 그게 93페이지에 있고 반대 의견에서 제가 밑줄 긋은 것이 4사람이 반대했는데 이런 사법부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국가의 법을 뒤집는 판결을 하신 것은 그것도 차별금지 쪽에 이제 가까운 쪽으로 판결이었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판결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고 94페이지에서 이 판결 이후에 가장 이제 많은 이제 문제를 야기했던 게 자기는 이제 자신은 그런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고 나는 이성 혼인에 기반해서 나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어떤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제재를 받고 이 제재에 대해서 판결이 인정을 해주는 제재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논란이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게 제가 그 1, 2, 3으로 해서 이제 그 동성 결혼식에 대해서 직무 집행을 거부했던 판사가 이제 직위 해제되고 약혼식 꽃을 이제 서비스했는데 자기는 동성혼했는데 못 해야겠다가 또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당하게 되고 이제 돈을 물어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케이크 전문 제작 회사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동성혼에 대해서 이제 케이크 제작 축하 케이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제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마침내 승소를 했는데 그 사람은 다시 성전환 축하 케이크 안 했다고 또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고 그다음에 잭 필립스라고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뭐 동성혼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는 자녀들 입양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부모 이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자녀들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 문제를 제가 99페이지하고 99페이지에 좀 썼습니다. 문제점 중에 아까 이제 동성 결혼은 수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제재가 있고 두 번째가 아동 권익의 침해다. 그래서 뭐 그 표 2에 보면 정서 행동 장애 파트가 이성혼에서 자란 자녀가 뭐 4.4라고 하면 동성혼은 9.3에서 이제 2배가 넘고 다 밑에 보면 다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3인 이상의 복혼 문제도 있다. 해서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의 일부 주, 그다음 네덜란드에서 복혼은 이제 3명 이상이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얘기를 이제 그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 그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수용할 수가 없는 그 국제적인 추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용해야 할 법적인 국제법적 의무도 없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